오늘은 30대 1인 가구 기준 순자산 상위 1%로서 평범한 직장인이 돈 불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재능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평범한 대학생이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다달이 들어오는 돈은 200에서 400만 원 사이가 되겠죠. 물론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면 그거보다 더 벌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덜 벌 수도 있습니다. 시작점이 어디가 되었건 좀 더 노력해야 하고 덜 노력해도 된다의 차이, 또는 좀 더 빨리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고 목표치까지 가는 데에 좀 더 시간이 걸린다의 차이 정도입니다. 어찌됐건 누구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보면 막막합니다. 연봉 곱하기 10년을 해도 서울에 집 사고 차 사고 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돈 모으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닿지 않을 것 같은 숫자를 보면서 절망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자포자기도 해보고 다시 희망도 가져보고 닿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가능성을 떠나서 현재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돈 모으는 것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자산가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술 마시고 노는 비용 아끼고 택시 타는 비용 아껴서 지하철 버스 이용하고 가까운 곳 걸어가고 커피 사 먹는 비용, 취미생활에 들이는 비용 아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으지 못한 사람은 불릴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딱 1억만 모아보세요. 1억부터 모아라. 이제는 유명 유튜버, 자산가, 회사 선배들까지 다들 하는 말인데 식상하리 많지 다들 1억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뤄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1억 이하의 소액 투자로는 분산 투자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담을 수 있는 자산 종류가 제한적이에요. 또 수익의 체감이 처음으로 의미있게 느껴지는 금액이 1억이기도 합니다. 같은 10% 수익이라도 1,000만 원을 넣어서 10%를 벌었을 때, 1억을 넣어서 10%를 벌었을 때 그 수익이 피부로 실감되는 금액이 1억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이유는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뭔지에 대해 피부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입사원 때 우리는 태어나서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투자라는 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돈도 벌어보고 아껴도 보고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열망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그게 딱 1억 정도 모으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신입사원 때는 이렇게 돈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돈 모으는 것과 돈 불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돈 모으는 것은 소위 통제의 영역, 돈 불리는 것은 의사결정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됐건 1억을 모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돈 불리는 소위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모으는 통제의 영역에서만 전문가가 된다면 막상 1억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지 우왕좌왕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무지성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신입사원 때는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많습니다. 대리 과장이 되면 본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요.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을 해야 하는 날들이 종종 생깁니다. 때로는 주말에 골프 라운딩, 영업자리에 끌려 나가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하다 보면 투자 공부는 사치인 때가 오죠. 사원 시기는 온전히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기에 최적화된 때예요. 주식, 부동산, 코인에 관한 책도 읽고 요즘 너무 잘 되어 있는 유튜브, 클릭 한 번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생각, 인사이트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이건 논리적 비약인 것 같은데? 이분은 너무 미시적인 흐름만 보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나의 논리를 세워나가고 이 사람은 첫 신혼집으로 이 지역들을 추천하는데 정말 괜찮은 곳인지, 이 지역에 이런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얼마나 큰 범위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인지, 주말마다 임장도 다니고 하면서 투자에 대한 안목도 키우고 재미를 느끼는 것, 이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돈 불리길 원하시는 분들, 또는 돈을 불려야만 하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열심히 공부했다 싶을 만큼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남의 돈 가지고 하는 의사결정,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관련 법령, 정책 다 찾아보고 업계 동향 분석하고 케이스 1, 2, 3 시나리오별로 자금 흐름 분석하고 법정 리스크 분석해가면서 시간 부족하면은 저녁 주말까지 반납해가면서 스터디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또 윗분들, 이해관계자분들 설득하고 협상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돈, 몇 년이 걸려 모은 소중한 내 전 재산을 가지고 하는 의사결정이면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겠죠. 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절대로 재테크가 본업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인정받는 과정, 그 과정에서 쌓이는 자신감이 훗날 투자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을 할 때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논리에 따라 투자를 하는 자기 확신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최고의 재테크는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 본업입니다. 그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원금 투입 없이 월 몇백만 원씩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의 노동력, 시간을 투입을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를 필요로 해줄 경력과 노하우를 많이 쌓고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재테크도 본업보다 우선할 수 없고 우선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사업 말년차든 대리때든 이제 1억이라는 자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돈 불리는 단계, 즉 의사결정의 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근로소득만 착실히 모아서는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기를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쯤 어디 투자해야 할지 어느 정도 생각이 서 있을 거예요. 이때는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힙니다. 다만 이때 공부한 만큼 모든 투자가 성공할 거라는 환상은 버리세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벌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은 확률 싸움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급격하게 대외 환경이 변한다거나 파급력이 강한 이벤트가 터지면 항상 실패할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런 확률 싸움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에 투자했는데 왜 실패했지? 내가 놓친 부분은 어떤 거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네? 그렇다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네?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승률을 높이는 겁니다. 확신은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은 실수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가는 거고요. 이론상 레버리지는 안 쓰면 손해입니다. 내 돈을 적게 들이고도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까지 많은 투자자들과 또 책들이 비투를 추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이고 실전은 다릅니다. 우리는 AI가 아니라 감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출로 투자를 하면 더 이상 상황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투자를 하는데 가장 큰 적이 조급함인데 비투를 하는 순간부터 조급함에 지배당하게 되죠. 많은 데이터가 이미 해당 자산이 떨어질 것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사자에겐 이 자산이 오를 것 같은 자산, 올라야만 하는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데이터도 긍정 신호를 보이는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요. 또 장기 투자를 하면 장래성이 있어서 분명히 성장할 산업인데 조급함에 패닉세일을 해버리게 되기도 하죠. 물론 부동산의 경우 자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대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자산에 투자할 때는 비투 영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투자자가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일단 공부에는 끝이 없고요. 특히 우리 같은 2030은 아직 살아온 날들이 많지 않아서 시장의 큰 사이클을 전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 점을 인지하고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말 확실하다면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확신이 있는 투자처에 확신이 있는 타이밍에는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산을 불리는 게 목적이라면 분산 투자가 모두에게 언제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숙련된 투자자가 아니라면 비투는 여전히 추천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돈 불리는 목적. 돈이 불어났을 때 좋은 점은 많겠죠. 일단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에게 베풀 수 있고 당장 먹고 사는 걱정 안 할 수 있고 모든 의사결정이 돈에 지배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들만으로도 돈 버는 목적은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 어찌됐건 오랫동안 바래오던 또 오랫동안 삶의 목표로 삼아오던 미션 하나를 깬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걱정 없이 인생을 즐기고 또 명품백 외제차를 사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겠지만 새로운 미션을 만들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막상 갖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걸치고 싶었던 것들을 충분히 걸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기면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절약해가며 모으고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 졸여가며 불린 그 돈을 그런 곳에 쓰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고 또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다음 단계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모으고 불린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일까? 또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쫓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일까? 내가 이 세상을 더 낫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적어도 내게는 먹고 살 것 말고 다른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2030 많은 젊은이들이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생활비, 결혼자금 마련, 양육비 걱정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런 단계들을 처절하게 겪어봤으니까요. 그때는 내 앞길조차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서 이 사회, 이 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치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2030 세대가 한 명이라도 더 조금 더 넉넉해져서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을지, 또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더 이롭게 할 시스템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지 발전적인 고민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의 그 힘들고 막막한 심정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긍정적인 성취를 하신 후에는 나의 과거와 같이 힘들고 막막한 심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제가 돈을 불리면서 쌓아온 지식과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기 위해서였는데요. 초보 유튜버로서 제가 채널 취지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건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